제발 제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성은 시험장 입구에서 사람들을 붙들고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스리랑카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키슈나입니다. 저는 딸 샤체니와 어머니와 3명이서 스리랑카에서 살고 있었어요. 스리랑카는 남아시아에 있는 섬나라인데 16세기 포르투갈에서부터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 후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영국에게 독립하여 1972년에는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실론이라는 국호에서 스리랑카로 국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홍차 중에 실론티가 스리랑카에서 나는 차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외세에 식민 지배를 당해온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내전이 끊이지 않았던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참 가난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찍 사고로 죽게 되어 혼자서 우리 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긋한 가난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샤체니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일이 자주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가보았지만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정말 엄마로서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도의 큰 병원에 가보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한숨을 쉬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딸아이가 아픈데 큰 병원을 가자니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공장 사람들도 그 말에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만 가면 우리가 받는 월급의 30배는 더 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솔깃해져서 한국에 가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데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 알아봤는데 200점 만점인 이 시험에 180점 이상 받으면 통과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한국에 구직 신청을 하면 한국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을 선택할 수도 없었지만 숙식도 제공해주고 5년간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서 통과만 한다면 스리랑카에서 10년 넘게 벌어야 할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라니 학교도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제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었어요. 게다가 한국어 학원을 다니는데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야 했고 아픈 아이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건 힘들어서 주말에만 학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 하루 종일 학원에서 열심히 배운 것을 평일에 일하고 돌아와서 밤에 복습을 했습니다. 방이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방에 불을 켜고 작은 상을 펴고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종이에 한글로 물건의 이름을 적어서 여러 가지 물건 옆에 붙여놨어요. 실생활 속에서도 한글을 익히고 싶어서 그렇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였고 6개월 후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려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꺼내려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버스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있던 지갑이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다시 걸어가 봤지만 제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고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신분증과 수험증이 있었어요. 저는 시험장에 가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 관계자들은 사정은 딱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서 길거리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한국 언응력 시험이라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험장에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시험을 못 봤다고 울자 딸아이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픈 아이가 저를 위로해주자 슬퍼하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낮에는 공장을 나가고 밤에는 밤새 한국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받고선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0점 만점 중 1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다니 정말 놀라고 행복했습니다. 딸과 어머니는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 비자를 받은 후에 한국의 회사에서 저를 채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짐을 챙겨서 가족들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으로 떠나는 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꼭 품에 안고선 엄마가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말해줬어요. 어머니에게도 아이 잘 부탁하고 몸 건강히 잘 지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볼 수 없을 텐데 정말 잘 지내길 빌었습니다. 한국까지 직항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거쳐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공항도 너무 크고 반짝여서 이곳이 새로운 세상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세련된 복장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공항에 있었고 화장실까지 우리 집 화장실보다 좋아 보였어요. 인천공항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기로 한 회사에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3명 정도의 스리랑카 사람들과 함께 저는 회사의 기숙사로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침대와 옷장과 책장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게 된 회사는 두루마리 휴지나 각티슈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공장에서 기계로 일을 하는 업무였어요.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저는 차근히 공장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직 한국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기숙사가 있어서 그곳에서 먹고 자는 걸 다 했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저나 몇 명의 외국인 직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장장은 일부러 더 힘든 일을 저에게 하라고 했고 제대로 못하거나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많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볼 때마다 이 돈을 모아서 우리 딸 병도 고치고 어머니도 편히 모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170만 원은 모두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기숙사에서 숙식을 책임져줘서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몇 개월이 지나고 제가 성실하게 일을 하자 한국 직원들하고도 조금씩 친해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직원이 들어왔다가 얼마 못 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정주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친해지고 나니 한국 직원들이 의외로 정이 많아서 눈치를 보다가 공장장 몰래 제 일을 도와줬어요. 공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인데도 다른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혼자였고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는 공장장 눈치를 안 보고 제가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자신이 들어줬고 일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마워서 음료수와 과자를 사온 날이면 그 사람에게도 주었어요. 남자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외국인인 제가 용기를 내서 주는 거라는 걸 알았는지 고맙다면서 받아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손이 기계에 베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피가 나는 손을 잡았습니다. 주위에서도 놀라서 저를 바라봤는데 재빠르게 그 남자는 제 다친 손을 자신의 옷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몇 반을 꿰매는 걸로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분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진우라는 사람이었는데 진우 씨는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고 손이 났는데 집중하라면서 무심하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손이 나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공장장은 저에게 일을 못하면 월급을 줄 수 없다면서 쉬는 일수만큼 월급에서 제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한국 직원들은 못마땅하게 공장장을 바라봤지만 누구 하나 쉽게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진우 씨가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으면 산재 처리가 될 텐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면서 설마 직원을 뽑아놓고 사대보험도 가입 안 해놓은 건 아니지 않을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쉬게 되면 월급의 70%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이라서 잘 모른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면서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저는 늘 말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모습에 놀랐고 저를 위해 나서줬다는 사실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공장장은 진우 씨가 한국의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따지면서 사장님도 이걸 아시냐고 하자 갑자기 당당하던 목소리가 줄어들더니 자신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진우 씨에게 또 신세를 졌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외국인이라고 나쁘게 굴려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진우 씨는 저와 친하게 지내줬어요. 저는 왜 한국에 왔는지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 딸 샤체니와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진우 씨는 너무 놀라했고 정말 대단하다면서 여자 혼자 몸으로 이렇게 먼 타국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지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진우 씨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 공장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조금 힘들다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려서 보육원에서 살다가 18살에 보육원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저는 혼자서 살아오느라 외로웠을 이 남자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데이트를 하였어요. 저는 한국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우 씨랑 많은 곳을 구경했어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였어요. 높은 건물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너무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리랑카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또 샤체니가 학교에 갔다가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집으로 보내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 돈으로 큰 병원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스리랑카의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스리랑카로 달려가서 딸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진우 씨는 한국으로 샤체니와 어머니를 초청하는 건 어떨지 물어봤어요. 한국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 그럴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진우 씨의 도움으로 딸과 어머니를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어머니와 샤체니는 처음 비행기를 타봐서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오랜만에 봤다고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는 딸을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오면서 불편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한국 항공기를 탔는데 승무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아이가 지루해할까봐 색연필과 색칠 공부책도 줬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딸에게 진우 씨를 소개했고 진우 씨는 쑥스러운 미소로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피를 뽑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품에 꼭 안겨있던 아이는 검사를 할 때마다 무서웠는지 눈물을 터뜨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오니 그때쯤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는 함께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삼겹살을 시켰는데 김치며 상추 같은 채소가 잔뜩 나온 걸 보고선 어머니는 이거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고 하실 정도였어요. 된장찌개와 밥도 같이 시켰는데 한국의 쌀은 스리랑카에서 일반적으로 먹던 길쭉한 쌀이 아니고 밥이 찰기가 있어서 신기해하셨어요. 점원분이 불판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올려주셨고 고기를 잘 구워서 익혀주셨어요. 한국 직원분은 딸아이가 귀엽다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이는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자신에게 웃어주는 모습에 같이 웃었어요. 저는 그 친절함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추에 고기를 올려서 입에 넣어보시라면서 드렸어요. 어머니는 쌈을 함께 먹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놀라셨어요. 샤체니에게는 고기를 조금 더 작게 잘라서 후후 불어서 밥 위에 올려줬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진우 씨는 그 모습이 귀여운지 계속 고기를 아이의 밥 위에 올려주면서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진우 씨까지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되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우 씨는 샤체니와 어머니를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맛있는 걸 먹게 해주고 싶어하고 한국의 좋은 곳을 보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진우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샤체니도 처음에 어색해하던 것과는 달리 진우 씨를 잘 따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우 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진우 씨도 함께 병원에 와서 결과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빈혈이 심한 상태인데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철분제와 함께 빈혈에 좋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말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이 부족했다는 말에 샤체니에게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가난이 아이가 빈혈이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병원은 정말 말이 안 되게 병원비가 적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저는 돈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 많았는데 검사비에 약국에서 받아온 약까지 해도 몇만 원밖에 안 나와서 이게 정말 맞나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약을 받아서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할지에 대해 배우신 후에 어머니와 딸은 스리랑카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 엄마랑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안 샤체니는 처음보다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국장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살게 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을 때쯤 진우 씨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어요. 갑자기 꽃다발을 사와서 제게 주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잘 지내기는 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우 씨가 자기가 어머니와 샤체니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한국으로 오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없었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돈을 저축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부터 모아둔 돈이랑 해서 작은 전셋집과 가게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샤체니와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저는 진우 씨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결혼해서 공장을 그만두고 둘이 같이 모아둔 돈으로 동네에 마트를 열었어요. 한국 음식도 팔지만 저같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동남아 쌀과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상점도 열어서
택배로 배달도 해줬어요. 성실한 남편은 물건을 열심히 진열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샤첸이도 한국에 와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은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진우 씨는 제 딸을 자신의 딸처럼 대해줬어요. 세상에 가족 하나 없던 자신에게 이렇게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비록 비자 문제로 어머니까지 한국으로 오셔서 사실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스리랑카의 어머니에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집도 사드렸어요. 그리고 휴가 때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트는 점점 잘 되어갔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는 우리를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한국으로 올 때만 해도 죽은 듯이 돈만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진우 씨를 만나서 아이의 병도 고치고 결혼해서 우리 가게를 가지고 잘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년쯤이면 좋은 곳은 아니지만 전세가 아니라 우리 집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용기를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국에서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키슈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월급이 자신의 나라 월급의 몇십 배가 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키슈나 씨도 자신의 가난을 벗어날 방법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나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좋은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진우 씨와 딸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정말 바라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